지금 나오셨어요. 법률공단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무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직회의 모여줘서 오늘 첫 공판 이제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변호인단에서 먼저 브리핑 말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의 대리인인 정보법무공단은 지금 박정훈 대령님께서 새로 보직을 받은 지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유로 들어서 계속 기일을 추정해달라 혹은 기일을 특행해달라는 주장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사실 본격적으로 오늘 종결을 하겠다는 요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한기의 특행은 진행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1심에서 보직 이첩 중단과 이첩 보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미 다루었고, 거기에 대해서 명령이 없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에는 이미 구체적으로 설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저희 원고 대리인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재판부에서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결을 하시려고 했으나 피고의 좀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아마 한 기일 정도만 특행하고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다음 기일에 종결을 하고 선고는 아마 그 이후에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군 사법기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법원에 문을 두드린 거고, 그동안 상당히 장기간 방치한 거에 대해서 재판부도 상당히 미안해하는 것이 오늘 보였죠. 그래서 이제 상식적인 재판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빨리 판결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제 뭐 이 한 번 세워진 정의가 설마 무너지겠습니까? 이제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근데 그 기간 연장이 굉장히 뭐 2달만 이렇게 달라 뭐 이런. 예, 저 뉴탐사의 권지연 기자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좀 늦게 들어가서 지켜보니까 2달간 뭐 이렇게 좀 장기간을 요구하던데, 그거는 왜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재량인데요. 저 피고 쪽에서는 어떻게든 기간을 좀 끌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너무 야박하게 할 수 없었던 거겠죠,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기 위해 재량 범위에서 최대한의 보장을 했고, 다음 기일에 종결한다는 걸 미리 고지함으로써 아마 그 이상의 지연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심증까지는 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수원행정법원이 일이 많아갖고 통상 기일을 2달 간격으로 잡기도 합니다. 오늘 결심이 사실 있었어야 되는데요. 재판장께서는 그 결심할 것을, 왜냐하면 형사 판결문을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결심하려고 했지만, 정부 측 대리인은 기일을 계속 끌려고 하는 것을 재판장에서 봤습니다. 여전히 그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도 전국 각 부처나 정부처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상대가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측근인 경우에 권력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에도 불구하고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권한 남용에 의한 재판관 지명이라던가 후속적으로 알박기 인사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60일 뒤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뺏기지 않으려는 윤석열의 최후의 발악이다. 이것은 최상병 수사외압에 본인이 직접적 수사외압에 직권남용 범죄자이라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정부 측 대리로 나온 변호인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항소심과 관계없이 결심을 받는 것이 저는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 여전히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작동시키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여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통상 그러니까 국방부가 피고인데 직접 안 나오고 정부 법률공단 하는 게 그게 통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극히 예외적이죠. 왜냐하면 대개 행정소송은 소송 수행자를 통해서 수행하지 변호사 위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 사건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면피용도 필요하고 해서 한 건데 사실 그것도 참 맞지 않는 거죠. 비겁한 네, 일이네요. 어떤 사건은 자기들이 그냥 내부에서 처리하고 어떤 사건은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만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송 비용 문제도 또 불거지게 되고요. 이것도 다 세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그 범죄 행위를 가리겠다고 행정소송에까지 또 국비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온당치 못한 짓이죠. 그리고 저희 소가 제기된 지가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간 어떠한 대응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 저희 서면을 살펴보겠다, 반박하겠다가 하는 그 피고 대리인의 그 업무 수행 역시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결론이 나서 명예회복을 좀 빠르게 시켜주시는 것이 그 정의로운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MBC 주번인데요.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긴 한데 세상적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박 대령님 2년 만에 이제 수사단장 부부치 그러니까 명예회복에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뭔가 소감을 직접 입으로 빌려서 들을 수 없다가 변호인단의 입으로 빌려서라도 그 의미를 네. 좀 지금 박 대령님이 원하는 것은 본인의 명예훼손 회복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의 명예회복, 그보다 더 간절한 건 이제 최상병 사망의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지 않았다. 권력 앞에 모두가 복종하고 한번 권력 반대편에 서면 이런 모든 고초를 뭐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모든 면에서 녹초가 되게 만들어버린 이런 전략들이 민주국가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과연 형사재판 1심 판결이 났는데 즉시 존중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표변해가지고 항소장을 내고 또 이 행정소송도 당연히 자기들이 책임을 인락하고 보직해임을 취소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소송으로 끝까지 가보겠다. 결국 이 소송도 그들은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인 대 개인이 아니잖아. 국가가 한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물량 공세를 한다. 이것도 나중에 뒤돌아보고 지탄받아야 될 만한. 가동이긴 한데 결국 최종적으로 보드게임 취소가 결정이 난다면 취소가 된다면 이건 좀 어떤 일이에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정훈 대령님에 대한 그 인사적 그 불이익이 해소되는 것은 박정훈 대령 개인에 대한 사실 명예회복의 시작일 뿐이고 진정한 명예회복은 같이 일했던 수사단 인원들에 대한 그 인사 불이익까지 모두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러한 보직 해임 그리고 기소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불이익과 처벌까지 이어져야 완벽한 명예회복과 정의 실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탄핵 사건에서 해병대 수방사 1경비대장 조성현 대령이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박정훈 대령이 2023년 8월 2일 날 보여준 겁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집행했거든요. 이 행위는 처벌받거나 징계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상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을 처벌하려고 했는데 다시 그 원 상태로 좀 복귀시키는 거. 이게 지금 이 소송의 목적인데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건 수사 외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로 인해서 사실상 수사 외압으로 해병대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수사 체계나 기소 체계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이고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잘 암에도 불구하고 군의 법치를 다 무너뜨리고 군의 사기를 다 저하시켰습니다. 그런 반성 없이 계엄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군부를 치욕적인 역사의 장으로 끌어들였다라는 이것은 탄핵이 아니라
사실상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하는 중범죄자로서 내란, 즉 저는 전범에 준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넘어서 원직 복직이 이러한 윤석열이 망가뜨린 군에 대한 어떤 정의와 체계가 바로잡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변호인단 측에서 느끼고 있는 지금 박대령 관련한 수사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항소심 재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실체가 밝혀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군 내에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이 있는데요. 군사경찰은 최근에 또 다른 어이없는 결정을 하나 내놨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연보현 검사를 고소를 했거든요. 뭐 과장은 있으나 허위는 아니다. 저기 실수했다. 그리고 그런 취지로 추정할 수 있지 않느냐. 저 정말 충격적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우리 박 대령이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거짓말을 시켰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짓말 하도록 환경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거조차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떻게 거짓말을 시킨 것과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게 같은 말이 됐나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허용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이들이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이 반헌법적인 생각, 반정, 불법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행태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뽑힌 게 아니에요. 성렬이 10번은 탄핵돼야 그들에게도 진짜 경각심이 생길까? 한 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지.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 이상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단이 충분한 입증을 통해서 거기에 개입됐던 사람들의 공소권 남용 등에 대해서는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특검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대선 정국과 상관없이 특검 수사 그리고 공수처 수사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